어디 봅시다. 최대한 해설을 다 넣을게. 1번부터 넣는 게 낫지 않을까? 목소리가 울리네. 총 몇 개야? 23개. 기본적인 문제는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필요한 문제들은 싹 다 넣겠습니다. 해볼까? 1번. 자, x에서 y로의 함수니까 무조건 대응관계도를 그려내야 되는 게 맞다. 자, 1번 보기에 나와 있는, 자, 잘 봐. fx가 마이너스 x인 거를 그대로 써보는 겁니다. 그럼 요놈 쓰겠죠. 쏠 친구가 없기 때문에 1번이 되는 겁니다. 사실 1번을 틀린 친구도 몇 명이 있던데 안 되죠, 사실. 안 되죠. 이렇게 되고, 본격적인 문제는 아마 2번. 3번이죠, 3번. 3번. 그래서 2번 문제는 뭐, 우리가, 그래도 어디야? 쌤과 같은 문제에서 나오는데, 자, 혹시, 내가 아마 요런 설명도 한번 했었을 텐데, 자, 각각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이런 표현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건 각각 요렇게 대응되는 거다. 요렇게 대응되는 거야. 자, 그러면 무조건 필기를 해주셔야 되는 건 이런 거지. 자, 항등함수 그 다음에 상수함수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 1대1 대응 나왔어요? 그럼 무조건 대응 관계도를 그려내시는 겁니다. 문제에서 보시면은 2, 4, 8이니까 2, 4, 8이 되겠고 여기도 2, 4, 8이 되겠죠. F라고 하는 친구는 이렇게 그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항등함수라고 나온 친구나 상수함수라고 나온 친구는 식을 짜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닌 친구들은 당연히 이렇게 그려내시는 게 맞다. 라고 하면서 나온 정보가 F4는 G2는 뭐 H8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내가 가장 중요한 건 뭐야? 항등함수라고 하는 친구를 알기 때문에 결과가 2다 라고 하는 거지. 하자마자 hx가 c가 아니라 2다 라고 읽을 수가 있는 거다. 명확하게. 그러면 f4가 2다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쏘실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나온 정보는 F4에서 한번 찍어. F4에서 F8인가요? F8에서 4를 뺀 게 2니까 근데 여기 숫자 차이를 보면 여기가 2고요. 여기는 4죠. 여기 더 크죠? 6이죠. 그래서 이 숫자 차이를 말하는 거니까 F8은 자연스럽게 4가 될 것이고 1대1이라고 말했으니까 F2는 자연스럽게 8이 되겠다. 여기까지 나오면은 문제에서 원하는 거 그대로 풀어주시면 되겠지. G 합성 F의 8이라고 하는 친구랑 H 합성 G의 8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8이라고 하는 친구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거지. 여기 보시면 이건 상수함수입니다. 어떠한 친구가 합성이 돼도 이 친구는 뭐가 나온다? 상수함수가 나온다. 합성이 될 필요가 없다. 그냥 상수함수는 상수함수입니다. F8이라고 하는 건 4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4가 되어서 G4가 될 것이고 G4라고 하는 친구는 항등함수니까 4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 더하기 2가 되니까 6이 되겠다. 이게 맞겠다. 그래서 이번 문제까지는 솔직히 말할게요. 뭐 아무 고민 없이 그냥 편안하게 푸는 문제고 오히려 나옴에 감사했어야지 이 문제. 대신에 혹시 아직도 정리가 안 된 친구는 1대1 대응이 나오면 선생님 수업 시간에 말하는 대응관계도를 그리는 게 맞다. 대응관계도를 자연스럽게 그려내시고 나머지는 수식으로 풀어내시면 된다. 이 정도는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는 4번이지 않았나.
3, 4번 틀린 친구는 뭐 원체 많기 때문에 뭐 사실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건 아닌데 반대로 이제 뒤쪽에 교과서 문제랑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들이 엄청 많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17, 18번 요 두 개 빼고는 앞에 3, 4번에서 좀 때린 문제가 아닌가, 때린 시험지지 않나 싶다. 그래서 2번 잘 체크하시고, 사실 이 문제는 학교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앞번호에 나온 건 선생님도 오랜만에 봅니다. 그러니까 2번 문제에 나올 문제는 아닌데 가운데가 쉬워서 아마 욕을 여기다 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3번 문제는 칠판 다 밀고 가겠습니다. 3번 문제가 쉬운데 어려운 거 봐요. 푼 친구도 아직 막 명확한 풀이로 푸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명확한 풀이로 푼 거 같지가 않아 보여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지. 그래서 혹시 어차피 뭐 영상이니까 중간중간에 잘 끊어가지고 읽어주시고, fx가 너희가 싫어하는 표현이죠. 중간에 이제 미지수가 있는데 내가 맨날 그리라고 하잖아. 이게 아마 최근에 선생님 수업 중에서 계속 강조가 되는 부분일 텐데, 야, 이차함수 좀 그려 라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거지.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선생님이 그려보면은, 자, 일단 본인이 한번 그려보세요. 영상을 멈추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죠. A라고 하는 친구가 어쨌든 0에서 나니까 Y축을 기준으로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래도 나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게, 마이너스 4분의 1과 8분의 1이잖아. 8분의 1이라는 친구가 어쨌든 4분의 1의 절대값을 비교해보면 이 친구가 더 크죠? 그러면 큰 친구가 원래 폭이 더 좁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 폭이 더 좁다라는 거야. 이 폭이죠. 대칭축으로부터의 폭이죠. 대칭축으로부터의 폭이 더, 이 친구가 더 넓다라고 하는 걸 알고, 그 다음에 그리자마자 여기서 느꼈다. 이 친구 무슨 함수다? 증가함수다. 맞아. 그럼 증가함수라는 걸 보고 문제에서 읽어보시면 역함수를 gx고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감사하지. 증가함수랑 역함수와의 교점이네. 내가 맨날 강조하지 않니? 역함수와의 교점에서 증가가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뭘 그었는 게 맞아? y는 x를 그는 게 맞아. 자, 그럼 이렇게 그었을 때는 교점이 지금 몇 개가 됐는데, 어쨌든 한 개가 됐는데, 자, 포인트는 이런 게 있지. 여기 보이네. 제가 선생님 손가락 제가 이 친구가 내려와서 여기서 만나게 되면, 자,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면 교점이 실제로 몇 개가 되냐면 한 개, 두 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조금이라도 내려오게 되면 바로 교점은 몇 개가 됩니다? 세 개가 됩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죠. 요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접할 때가 포인트다 항상. 자, 그러면 어쨌든 요 파란색 직선이 과도하게 내려와 있는 케이스도 있겠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역시 여기서도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이 친구도 판별식 D는 0이라고 하는 풀을 쓴 거야. 그러면 판별식 D가 0이 됐었을 때 우리는 지금 현재 교점이 몇 개가 되냐면, 교점이 두 개가 되는 현상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물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교점이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다. 그렇기 때문에 교점이 두 개가 되는 애를 기준으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처리만 해주시면 되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이 친구는 누구랑 누구야? 여기 아래로 볼록인 친구랑 y는 x니까 여기 보이는 8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a와 x와의 판별식을 쓸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1의 x의 제곱 플러스 a와 x라고 하는 친구를 판별식을 쓸 거라는 겁니다. 됐어? 자, 그러면 뭐 양변의 8배하고 판별식만 자연스럽게 쳐주시면 됩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8x, 선생님이 조금 연습 빨리 할게요. a는 0이 되겠고, 이 친구 절반의 제곱이 요 놈이어야 되니까 a가 2가 나오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4배를 해주시면 x의 제곱 플러스 몇 x, 4x 마이너스 4a는 0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와서 이 친구 4해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럼 이 문제는 결국에 여기서도 접하고 여기서도 접하는데 그 사이에서는 얼마가 된다? 교점이 3개가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A가 몇 개? A는 정수니까 0 또는 1이 돼서 몇 개? 2개가 된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야. 어려운 문제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못 풀 정도는 아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비를 안 한 문제도 아닌데, 그럼 이 문제가 왜 어려웠냐? 하나지. 애초에 너희가 싫어하는 개념. 다시 2차 함수지만 미지수가 섞인 개념을, 자, 대충이라도 한번 그리시면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자연스럽게 뭐 마무리를 지을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엄청 특별한 풀이는 아니잖아. 한 번씩 2번 쓴다는 게.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 지난다라고 하는 건 그래프 해석이 좀 필요해요. 해석까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근데 사실 1페이지에서 이렇게 때리면 아프지? 아파요. 아프니까 잘 피해 가시고. 앵글이 잘 들어오나? 좋아요. 자, 4번도 가겠습니다. 근데 얘들아, 4번은 거기 정의역 체크하셔야 됩니다. 거기 현금 펜이든 빨간 펜이든 하여튼 뭐 컴퓨터로 박스를 치시든 정의역을 보시는 거야. 야, 함수를 보는데 정의역을 안 보면 어떡하니, 진짜. 답이 없죠, 그럼, 사실. 어찌 보면 함수를 지정하는 그 구간을 보라고 하는 건데, 그 구간을 보는 게 사실 어색하죠? 요걸 이제 1학년 때 열심히 해놓으면 어차피 이게 피할 수 없이 2학년 때 계속해서 나오니까 그 부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자, 4번. 정의역이라고 하는 친구가 문제에서 주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당연히 뚫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거는 근데 내가 봤을 때 아무리 해도 너희가 말을 듣지 않는다. 뭐냐? 절대값이 나오면 뭐 하라고? 아니 제발 풀어내라니까 이거. 근데 풀어내는 방법을 이제 까먹은 건지, 아니면 진짜 아예 이 절대값이라는 걸 받아들일 애초에 그 마음이 없는 거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절대값 기호에 대한 간단한 설명만 해보시면, 자, 절대값 A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A거나 마이너스 A거나. A가 어떤 수거나 0보다 크거나 같거나 A가 0보다 작거나.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얘를 잘못 배운 거지. 야, 부대 라고만 배웠으니까 이게 너무 어색한 거야. 부를 바꾼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절대값을 풀어낼 때 이 절대값 안쪽이 0이 되는 친구에 대한 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기준. 그래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아니 이게 0이 나고 x가 0보다 작을 때가 이 문제의 기준인 거지. 양수로 나왔을 때는 자연스럽게 x의 제곱 플러스 2가 되겠고, x의 제곱에 마이너스가 붙겠고요.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무슨 소리냐? 이 친구가 둘 중에 하나로 나누는 거죠. x거나 마이너스 x거나.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 요게 지금 암산이 들어가서 그 앞에 있는 x랑 곱해서, 여기는 요렇게 둘이 곱해서 x제곱, 요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x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면 그려봐라. 제발 그려. 내가 요즘에 아마 맨날 하는 말이 그려일 겁니다. 그려요. 아니 제발 그려. 왜 안 그리는 거야? 여기서 멈춰야 된다. 어차피 정의역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써. 보여지네. 그럼 마이너스 1,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보시면 1이 나오죠. 그래서 이 친구는 fx라고 하는 친구가, 다시 정확하게 치역이라고 하는 친구가 우리가 y라고 부르죠. y가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뭐 그냥 그림을 그리시기만 해도 사실 보입니다. 안 써도 돼요. 원래 그냥 그리시기만 해도 됩니다. 근데 왜 내가 원함수의 치역을 왜 구하냐면 역함수 관련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치? 왜 그러냐면 거기다 밑줄 좀 칠까요? 문제 보면 세 번째 줄 y는 x 대칭일 때 이게 뭐니? 역함수 아니니? 그럼 이 문제도 결국엔 y는 x 대칭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 gx fx 뭐이다? 역함수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럼 역함수니까 자 기억 보기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볼게요. 당연히 이렇게 했죠. 원함수와 역함수에 대한 합성 관계는 뭐 내가 항상 강조하잖아. 원함수랑 역함수에 대한 항상 합성은 항등함수가 나오는 겁니다. 항등함수. 둘이 자리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그때 항등함수가 x에 관한 항등함수인지 y에 관한 항등함수인지 아마 오답하셨겠지. 2021년 5번이잖아. 5번에 4번 보기죠. 요거 관련된 거니까 기억은 보나마나 그냥 동그라미입니다. 자, 다음 님 보니까 역함수의 치역을 묻는데 역함수의 치역은 물을 필요가 없지. 문제에서 원함수의 정역이 뭐가 될 거니까, 이게 역함수의 치역이 될 거니까 그릴 필요도 없네. 심지어 이렇게 될 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뭐 y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다른 거 다 너무나도 당연하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그 다음에 디귿 G 오케이 가볼게요. 디귿 보기 여기다 걸어볼게. G에다가 G2를 합성하니까 루트 2가 나왔대요. 그럼 선생님이 보통 이렇게 합성되어 있을 때 방정식을 풀어낼 때는 보통 안쪽을 막 박스를 치는 편이고 아니면 요거 둘이 자리 바꿔도 되지 않냐? 그럼 우리는 f의 루트 2는 g의 2와 같니? 라고 묻는 거죠. 맞죠? 그럼 f의 루트 2라고 하는 건 여기다 넣을 수 있겠죠? 여기다 루트 2를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루트 2를 여기다 넣어주면 얼마가 나오냐면 4가 나옵니다. 여기 4가 나와요. 그 다음 g2라고 하는 친구는 오우씨 안 부러졌어 다행이야. 자 G2라고 하는 친구는 역함수였기 때문에 는 알파라고 넣는 게 맞습니다. 선생님 수업에서는 항상 역함수가 나오면 구하기보다는 이렇게 성질을 쓰는 게 맞으니까 그럼 우리는 f 알파가 2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 그럼 우리 2라고 하는 친구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이게 2 아니겠냐? 그럼 우리는 여기서 결론은 알파가 0이라고 하는 걸 낼 수 있는데 아까 왼쪽의 결과는 4 오른쪽의 결과는 0이니까 당연히 같지? 않은 게 맞겠다. 따라서 틀렸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사실 3번, 4번 치고는 좀 어렵죠? 3번, 4번 치고는 어려웠기 때문에 잘 리뷰해 주시고 리뷰만 잘해줘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역함수 관련된 문제는 거의 다 물어본 것 같아. 한 이 개념만 해설을 해도 사실 역함수는 어떻게 풀어내는지는 뭐 자연스럽게 잡을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정리해. 자, 오케이. 이렇게 5번 문제부터는 난이도가 살짝 떨어집니다. 살짝 떨어지기 때문에 속도를 한번 조금 내볼게요. 속도를 좀 한번 내볼게. 그리고 코멘트를 달고 싶은 문제들이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데 코멘트를 달고 싶은 문제들이 꽤 많은 것 같고 그 다음 교과서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꽤 많기 때문에 반대로 이번 시험이 혹시 점수대가 70점보다 아래로 나왔다. 혹은 70점 아래가 맞아요. 한 75점까지는 뭐 양호한 것 같아요. 교과서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으니까. 왜냐면 틀린 문제가 4문제 정도 있었거든요. 한 5점 비스무리하게 내요 이게. 객관식에서만. 그럼 80이잖아. 그리고 나서 서술형에서 뭐 증명 깨졌다. 뭐 산수기가 깨졌다. 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70점대로 뚝 떨어지는데 그보다 아래에 있는 친구는 그럼 뭐가 깨졌다? 기본 문제도 깨진 거니까 기본 문제를 보려면 내가 봤을 때 교과서가 최고다 지금은. 자 5번 볼게요. 정의역이 2개고요. 함수 둘이서 같대. 그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지? 연립하지.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얼마? 0이 되겠고 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2는 얼마? 0이어서 x는 또는 2가 나옵니다. 넘어갈게요. 거기 나와있는 그게 a값, b값입니다. b값이 더 크다고 하니까 b값이 2겠지 뭐. 다음 6번도 여기다 풀어도 되지 않을까? 자 6번은 내가 어제 그 8시 반에다가 그래도 점근선을 구하는 법을 좀 정리를 해줬어. 그래서 혹여나 다른 친구들도 모를까봐 한 번 더 정리를 해줄게요. 이 문제 풀기 전에 해줄게요. 유리함수의 점근선. 이거 뭐 사실 이 정도면은 목구멍에 넘겨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1번 y는 x분의 k 이런 친구들도 점근선이 잘 안 읽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x-p분의 k 플러스 q라고 하는 친구랑 3번 y는 무슨 x? ax 플러스 b에 cx 플러스 d인데 3번 설명할 때 좀 잘 들어봐. 아니 3번을 잘못 이해하고 있더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멘트를 치는 걸 잘 들어야 되는데 이상한 것만 봐가지고 그러니까 덜 보는 거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들으면서 봐야 된다고. 자 여기도 있고 평행 이동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되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거죠 이거 6번 이거죠. 그럼 이 친구는 점근선을 어떻게 구하냐면 분모가 0이 되는 값과 잘 들어 이제 x의 개수 b야. 정확하게 x의 개수는 a와 c잖아. 그래서 a분의 c라고. 됐어? 그러면 저게 정리되면 이게 정리가 되겠지. 여기 점근선 아니 대칭점으로 가자.
대칭점은 점근선의 교점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2분의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 괜찮지? 자,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이런 개념을 붙여주지 않냐? 대칭점. 다음에는 항상 대칭선이에요. 선생님 수업에서. 그럼 대칭선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냐면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의미한다고. 누구를 지나는? 대칭점을 지나는. 그래서 그 문제에 적혀있는 그 놈이 그 두 번째 줄에 있는 그 놈이 뭐라고? 대칭선이라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푼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을 그냥 그 식에다가 대입을 하시는 게 제일 빠를 거고요. 선생님이 지금 이론을 설명하는 거니까 대칭선이라고 하는 굳이 개념을 한 번 더 쓴 거야. 그러니까 대칭선이 뭐냐면 기울기가 풀마 1인 직선인데 그게 하필 누구를 지날 거야? 대칭점을 지날 거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실 6번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떻게 가지고 있는 이론으로 착착착착 풀어내시면 그래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자, 정리가 되면은 시작할게요. 여기 속도가 조금 날 겁니다. 어차피 저 뒤쪽에 무난한 문제들이 있어요. 무난한 문제들이 있고. 가볼까요? 7번. 7번에 밑줄을 쳐야 되는 게 평행이동에는 밑줄을 치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평행이동 문제인지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에 대한 문제인지 정확하게 두 개를 구분하셔야 되고요. 정확하게 두 개를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항상 강조를 하는 영역이고요. 그 문제는 정확하게 유리함수에서 어떤 친구에 대한 문제냐면 엄연히 K값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K가 뭐냐? 라고 물으면 조금 섭섭한데 이 친구를 얘기한다. 그러면 K값이냐? 절대값 K값이냐에 대한 문제가 사실 그 문제인 거지. 내가 아마 이런 멘트도 좀 쳤을 겁니다. 선생님 학생 중에 이게 띄어쓰기가 밑에 있어가지고 틀린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평행이동이고요. 밑에가 뭐다? 평행 대칭이동이다. 이렇게 잡힙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이 같으면 대칭이동도 붙으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문제 뭐 해야 돼? 다 풀어야 돼. 운이 좋으면 빨리 나오겠지만 운이 없으면 뭐 5번에 뜨는 거지. 이거 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건 K값이 이 친구가 K값이죠. 정확하게. 이 친구가 K값인데 뭐 굳이 한번 분리를 한다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K값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된다? 열심히 쪼개시면 됩니다. 다 쪼개요. 진짜. 비법이 없어요. K값을 구하는 공식이 있기는 하나 야 그거 외울 바에는 내가 봤을 땐 그냥 뜨는 게 맞아. 역시 마일이네. 이렇게 보시는 거다. 왜 저기가 마일이래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또 있으려나? 자, 요거였죠. 둘이서 전개해서 뒤에 있는 친구랑 연산을 해서 5가 나오는 걸 확인하는 거지. 그렇지? 여기 앞에 봐. 이거 드모야. 드모야. 이렇게 되겠지. 역시 계속 마일이네. 화가 나네. 아헤이. 이럴 땐 과감하게 다 마일이죠. 다 평행이동해서 피해진다. 그래서 서로 겹쳐질 수 없는 것은 5가 1이다. 양화죠. 다음 무리함수. 은근히 이것도 틀렸더라. 뭐라고 하지? 이게 심리적으로 디귿을 꼭 넣어야 될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진짜 찍을 때는 하는 거지. 이런 문제는 찍는 문제도 아니고 하물며 그냥 기본을 해석하는 문제니까 선생님 수업에서 말했었던 시점 구하시고요.
구호도 구하세요. 야, 내가 봤을 때 진짜 너희 학교에서 이게 제일 쉽게 배운 거라니까. 그려. 진짜라니까. 자, 그럼 y절편 한 번만 보여볼게요. y절편은 마이너스 루트 4 더하기 3 1이네.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뭐라고 하죠? 한번 자연스럽게 정의역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치역은 3보다 작거나 같다. 기억보기 자연스럽게 동그라미. 니은보기 강빠이지. 니은보기는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줬죠.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의 x 누구 이 a가 일치할 때야. a가 일치 뭐 절대값 a가 일치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었죠. 역시 여기도 같습니다. 위쪽이 평행이동 아래쪽이 평행또는 대칭이동이에요. 뭐 이런 문제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럼 니은보기에서 잘못된 건 뭡니까? 마이너스 2 루트 x가 아니라 마이너스 루트 4x랑 비교를 해야지. 그럼 비교를 얘랑 해야 되는 거지. 그럼 비교를 얘랑 했었을 때 이 친구의 x의 개수는 얼마며? 2며 여기의 x의 개수는 얼마며? 4니까 과감하게 틀린 거죠. 기억은 당연히 옳았죠? 디귿은요? 야, 그래프 봐라. 3, 4분면 지나나 디귿도 그냥 틀렸지. 그러니까 기억만 옳다라고 하는 게 아마 너희들한테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요. 아니 근데 어쨌든 이미 쉬운 문제니 사실 틀리면 아깝지 이거. 야, 배점 봐라. 배점 봐. 다음 9번 10번. 사실 9번 틀리면 안 되죠. 원래는 9번 교과서이잖아. 보통 교과서 질문하라고 하면 무조건 나오는 문제고 아마 선생님한테는 한 2번 이상 뭐 오늘까지 들으면 한 3번 이상 듣게 되지 않을까 싶다. 내가 참고로 그 문제를 설명할 때 이런 말을 했죠. 그 문제가 부등식 문제냐? 라고 물었을 거야. 부등식 문제 아닙니다. 부등식 문제 아니고요. 함수 문제입니다. 함수 문제니까 그 함수를 하면서 또 몇 월달 학원비를 맨날 언급하는 거야. 야, 내가 4월달 학원비라고 하면 또 좌표는 길이다. 아니야. 좌표는 길이를 그때 배우지도 않아. 4월이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어떤 이론을 명확하게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고 있냐에 대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천히 빠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에 틀리더라도 머릿속에 잡아야 돼. 무슨 소리냐? 2학년 때부터 계속 나와. 2학년 때부터 계속 나와. 자, 그러면 이 문제는 x 3입니다. ax 플러스 2가 되겠고 x 마이너스 1분의 몇 x? 2x 하고 bx 플러스 2가 너무 교과서랑 똑같아서 이거 그리세요. 그려보세요. 한번 영상 잠깐 멈추고 그려봐. 본인이 이걸 그릴 수 있는지를 봐야지. 하나 더. 여기서 그려야지. 그렇지. 여기서 그려야지. 천천히 그려볼게요. 정의역이 2부터 3입니다. 2를 여기다 넣으면 4 나오는 것 같은데 3 넣고 2분의 6 3인가? 자, 다음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친구 봐야지.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잖아. 이렇게 보니까 이상해? 이렇게 보면 A 값과 관계없이 이거 내가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몇 콤마면 0,2가 되겠고 역시 이 친구도 B 값과 관계없이 0,2니까 6을 해야 됩니다. 자, 가볼게. 자, 노란색보다 빨간색이 어디 있어야 돼? 노란색보다 빨간색이 작아야 된다는 건 Y값이니까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럼 노란색 그래프가 이 친구라면 빨간색 그래프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요거보다 더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뭐 여기서 끝났겠고 그 다음 여기 오른쪽 파란색의 그래프는 더 위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 있으면 되겠다. 그
그랬을 때 결국 이 문제는 똑같지 않아요? A에서 B의 최대값인가요? 이거 완전 교과서랑 똑같기 때문에 최대값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런 표현을 썼죠. 앞에 거는 커야 되고 뒤에 거는 작아야 된다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야. 그럼 A의 최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기울기가 가장 클 때니까 요게 요렇게 돌면 되죠. 어느 쪽으로? 반시계로 요렇게. 그랬을 때 잘 봐. 여기 선생님이 직각삼각형 하나 그려서 조사할 겁니다.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3이고요. 높이는 1입니다. 그래서 A의 최대값은 얼마? 3분의 1이야. 다음 파란색 있는 이 친구는 최소를 구해야 되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나오는 친구가 나오고 여기서 직각삼각형 하나 더 그려내는 거지. 여기까지. 그랬을 때는 2분의 2 나오는 거 보입니까? 2분의 2 나오는 거는 그랬을 때 D의 미니멈은 1이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빼요. 교과서 동의가 나오죠? 무리함수 중에 그래도 좀 뭐랄까 어려운 문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에 집중하시고 알겠죠?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시점을 지날 때는 교점이 2개겠고 좀 더 내려와서 보면은 여기서 교점이 몇 개겠다? 1개겠다. 근데 선생님이 강조한 건 요거 아니냐? 판별식 D. 선생님이 수업할 때는 판별식 D와 뭘 강조했냐면 시점을 강조했습니다. 시점은 1,0이요. 이게 답이에요. 혹시 틀리셨으면 이 문제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이 문제 잘 나와. 원래 학교 시험에는 필수야. 필수. 자 그러면 판별식 쓰러 갑시다. 그냥 단순히 판별식 마이너스 루트 2x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됩니다. 양변 제곱 마이너스가 의미 없죠. 2x 마이너스 2가 되겠고 x의 제곱 마이너스 2k의 x 플러스 k의 제곱이 되겠고 넘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k 플러스 1의 x 플러스 k의 제곱 더하기 2는 0이라는 식이 되며 판별식은 짝수 판별식을 쓰겠다. k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2는 쭉 정리하면 2k, 1은 0 이렇게 가네. 자, k는 얼마? 2분의 1이네. 판별식을 썼을 때 이 k 값이 2분의 1인가 봐요. 그 다음에 시점 1,0이 누구 지나는 거냐면 이 직선이 지나는 겁니다. 요 직선, 그럼 저기에다가 다시 어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에다가 1,0을 넣어주시면 k 값이 1이 나옵니다. 그때 요 k 값은 1인가 봐요. 그치? 그러면은 요 사이를 지날 때가 교점이 몇 개일까? 요 사이를 지날 때가 교점이 2개겠네. 라고 해서 이 문제는 2분의 1에는 등호가 안 들어가고 1에는 등호가 들어갑니다. 잘 나오는 거야. 서술형에도 잘 나와 사실 이 문제. 사실 서술형에 있는 게 훨씬 더 이쁘지. 왜? 과정이 2개잖아. 하나, 둘. 그래서 서술형으로 잘 대비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경우의 수가 그래도 좀 적었죠. 난이도가 좀 낮았어. 난이도가 좀 낮아가지고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 가볼게요 또. 요게 나름 이제 중간에서 좀 난이도가 있다라고 책정이 된 문제가 9번, 10번에서 많아. 중간중간마다 어려운 문제를 심어버렸어. 그래서 공부를 조금만 한 친구들은 아마 좀 뚜둑 떨어져 나가지 않았을까 싶고요. 반대로 공부 좀 탄탄하게 한 친구들은 일반적인 문제집에서 잘 볼 수 있었던 유형들이야. 자, 그다음 문제 쭉 읽어가 볼게요. A에서부터 G까지 안에는 여러분들이 자음을
모음을 해서 선생님은 모음을 체크했어요. 모음을 보니까 우리가 모음이 지금 2개가 있고요. 총 몇 개야? 둘, 넷, 여섯, 7개인가요? 그럼 5개가 있겠죠. 그러면은 자음 중에서는 2개를 뽑았으면 좋겠대. OC가 되겠죠. 모음 중에서는 1개였으면 좋겠대. 넘어갈게요. 그렇다. 12번. 딱 기본적인, 그러니까 이거 한 문제 나오겠죠 원래. 그러니까 쉽게는 어렵게는 무조건 냅니다 이 문제는. 왜냐면 학교쌤도 나름 많이 쉬운 문제도 내줘야 되거든요. 원래 내줘야 돼. 원래 내줘야 되는 거라서 그냥 내시는 겁니다. 뭘 하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뱉지 말고 잘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n-1는 3이다. n은 얼마나? 5다. 얘들아 이런 문제는 검토도 할 필요 없어. 검토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날려버리시면 되고요. 야 13번 틀린 친구들 몇몇 있더라. 그 아까 어제 보니까 특정하다. 13번 같은 경우는 틀리면 안 되고요. 틀리면 안 되고요. 심지어 뭐 대놓고 막 뭐라 그래? 먹여주고 있지 않냐? 야 서로 다른 잡지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야 같은 종류의 책들끼리는 어쨌든 뭐 해야 되니까 뭐 일렬로 꽂는 거고 뭐 이웃하는 거고 그래? 이웃한다고? 이웃한다고 하자마자 잡지 묶고 소설도 묶고 시집도 묶으면 마치 몇 개처럼 보이냐? 3개처럼 보이고 그 다음 뭐야? 잡지 나열하고 소설도 나열하고 시집도 나열하면 야 진짜 네 음악할게요. 이거 풀리면 안 되지. 네, 다음. 메인은 17, 18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그리고 서술형도 무겁지 않았어요. 맨 마지막에는 증명이 무거웠다고 느낄 수 있죠. 근데 증명은 교과서에 있는 증명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무조건 해주셔야 되는 거죠. 교과서에 있는 예제 문제입니다. 그냥 단순히. 자, 14번. 가보자. 오, 맞네. 많기만 하지 알맹이가 없는 문제. F2는 3이고요. F4는 1이고요. 1대1 함수라고 하네요. 그럼 1대1 함수면 1이 쏠 수 있는 거가 체크를 해보니까 4개, 3개, 2개. 끝이야? 끝. 다음. 우리 연우가 나오네. 15번. 자, 거기 왼쪽에 있는 자물쇠는 3개가 B번이고 오른쪽은 자, 우리 집에 있는 보통 저 도어락인 것 같은데 4개가 순서가 EC라고 나와있네. 그럼 끝이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자물쇠죠. 번호 그냥 누르기만 순서 상관없잖아. 그 만약에 그 비밀번호가 012라고 해도 반드시 012 순서대로 누르지 않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5번에 왼쪽에 있는 그 순서 없는 건 63이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번호가 근데 왜 번호 키가 6개밖에 없냐? 6P 잘 봐. 4야. 문제에 써있어. 문제 보면 6P 4라고 써있어. 이렇게 계산만 해주면 돼. 넘어가겠습니다. 연산해요. 파이팅. 다음.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사실 이번에 좀 가벼웠어요. 반대로 이걸 어려웠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건 내가 봤을 때 그래서 경우의 수랑 수열과 조합은 차라리 교과서에 있는 거를 진짜 개 열심히 하는 게 오히려 득이지 않나? 공부 진짜 개 조금 하고 약간 꼴인데 이 문제 최근에 수업을 해준 문제죠. 어디에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지. 시각이 어디에 있냐 내 시선이
아니 대진표 있으면 무조건 위에서부터 쪼갠다니까. 몇 몇이야 지금 보니까. 둘, 셋 아니? 둘, 셋 이렇게 쪼개야 되는 거 아니? 선생님은 둘, 셋으로 쪼개야 된다고 했고 또 셋이 내려와서 얼마? 둘 하나로 쪼개야 되는 거 아니야? 셋을 또 얼마? 둘 하나로 쪼개야 되는 거 아니야? 숫자 똑같은 거 없으니까 그냥 정답만 내주면 되겠다. 50, 34, 32, 1시, 10권, 300개. 다 밀고 두 문제 할게요. 정리요. 어려운 문제 두 문제 남는데 그렇죠? 어우 너무 춥다. 할 거 없나? 배터리가 얼마 남았나? 36%. 36%. 17, 18, 소수령 4를 이게 메인이니까 문제 쭉 읽어보시고 자연수고 둘레의 길이가 18이고 뭐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둘레가 18인 것까지 썼겠죠. 근데 보통 둘레가 18이라고 하면은 저렇게 쓰지 않고 어떻게 쓰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8이라고 쓰고요. 보통 뭐라고 잡냐? C가 가장 큰 편이라고 잡습니다. 이렇게. 왜냐면 삼각형 형성 조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형성 조건이라고 하는 친구 때문에 우리는 나머지 두 변의 합이 C보다 항상 커야 된다가 나와. 그렇잖아.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그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몰랐을 가능성이 아마 여기 써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를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만들어주면 양변에 뭘 더한 거와 같죠? C를 더한 거와 같아서 2C가 되겠고요. 그럼 이 자리에 뭘로? 18을 넣어주면 이렇게 돼서 C는 9보다 작다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C가 9보다 작다면 그냥 뭐가 나요? C는 8일 때부터 가야 되겠죠. C가 8이면 우리는 A 더하기 B가 얼마인 거를 잡아낼 수 있어? 10인 거를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저거 가지고 이제 세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나올 수 있는 A와 B에 대한 순서쌍을 한번 잡아보자. 얼마? 2하고 8이 맞겠죠? 8이 제일 커야 되니까. 그랬을 때는 같을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잡아주시고 다음 3,10 하나씩 줄이면 되겠죠. 4,6 얼마? 5,5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4개가 나왔네요. 그 다음 여기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C가 얼마? 7이면 A 더하기 B가 얼마? 11가 되겠죠. 그럼 7보다 더 큰 수가 밑에서 나올 수는 없잖아. 7까지는 나올 수 있어도. 그럼 A, B라고 하는 친구가 자 둘이 더해서 7이 뜨게끔 하려면 4, 7이 먼저 나와줘. 자 얼마? 5, 6이 나와야지. 자리가 바뀌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자리가 바뀌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 세 번째 C가 얼마? 6이 돼.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가 12. 뭐야? 가장 큰 수를 써버리면 우리는 A와 B가 66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따라서 전체가 몇 개? 7개인가요? 4개, 2개, 1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생각보다 풀이 짧죠? 물론 이 왼쪽에 있는 걸 잡았어요. 그래서 삼각형 형성 조건 잘 잡아주시고요. 2년 전 기출이니까 충분히 오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어렵지도 않고 반대로 또 너무 쉽지도만 않아요. 그러니까 형성 조건이라고 하는 거 잘 잡아주시고 뭐 예각, 둔각까지도 확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예각 삼각형의 조건과
둔각에 대한 조건을 알려줄게요. 직각은 알죠? 피타고라스가 성립을 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는 A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C 제곱보다 클 때가 예각이고요. 반대가 될 때가 둔각입니다. 그러면 이 조건까지 만족시키면 이 속에서 예각 둔각도 너희가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거겠지. 그치?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봐. 우리는 이 문제만 푸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문제 외적으로 어디까지 변형이 될 수 있는지를 공부하는 게 맞으니까. 자, 정리가 되면은 우리는 18번 가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 한번 볼까? 여기 어쨌든 가장 큰 놈이잖아. 그럼 여기 어차피 64 더하기 4니까 이건 예각이 되겠지. 49 더하기 9는 어차피 64를 넘어설 수가 없으니까 이건 둔각이 되겠지. 36, 16? 택도 없죠. 둔각. 얘도 뭐예요? 둔각이 되겠죠. 그렇죠? 어차피 제곱해서 더해봤자 50밖에 안 되죠. 얘는 88, 64잖아. 이렇게 해서 찾는 거야. 이렇게 해서 찾는 거야. 이렇게 해서 찾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뭐 여기 49야? 그럼 나도 예각이 되겠지. 그 다음 여기는 25, 36이 되니까 여기도 예각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여기 정삼각형이잖아. 당연히